자신 있게 이 정도는 정말 웬만큼 다 된다. 월 100만 원은 된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전업주부 입장에서 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따라 한다면 월 100만 원 순수익 어렵지 않게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공동구매 나랑 맞아 안 맞아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진행을 해보세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보니까 대표님의 전 직장이 오픈마켓의 MD 출신이셨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권소영 대표님은 그런 출신이시니까 업체에 어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눈도 있으실 거고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나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성공하신 거 아닌가. 우리 같은 이제 전업주부나 경단녀 분들 혹은 이제 뭔가 해보려는 청년 이제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는 안 되고 권소영 대표님한테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성공하신 수강생 분들, 특히 전업주부 출신 분들, 그런 분들 사례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 같은 케이스로 진행하시는 공동구매 셀러분들은 없으세요. MD 출신, 물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처럼 이렇게 MD 출신이면서 경단녀이며 육아맘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하셨던 분 중에서 진짜 꾸준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월 매출이 한 400 가까이. 월 매출이 아니고 단 한 번에 공구를 가지고 이제 한 400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한 번의 공구로 4일에서 100만 원. 그쵸.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물론 나올 수 있는 매출이고 순수익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한 6차, 6차를 진행을 했었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전속 계약이 되면서 그 셀러분이 처음에 이제 그 상품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또 순수익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수강생 분 중에서도 이제 자기만의 그런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이제 공동구매로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하루 만에 그 업체가 준비한 상품 개수를 다 완판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대표님 같은 MD 출신인 어떤 오픈마켓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 육아맘, 경단녀 혹은 전업주부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꾸소콘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은 다 적어도 1만 이상이고요. 그리고 2만도 있고 5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현실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내가 회사 생활 말고 이런 인스타 마켓 공동구매로 월 순이익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고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의 마음은 내가 지금 우리 남편과 내가 벌고 있는 혹은 내 아내랑 같이 벌고 있는 수입에서 한 200만 원, 한 100만 원, 150만 원만 좀 더 벌고 싶은데 가능해요. 어디 나가서 이건 이제 시간이 안 된다거나 내가 자신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부업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전업주부 입장에서 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따라 한다면 월 100만 원 순수익 어렵지 않게 가능할까요? 그 정도는 정말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이 정도는 정말 웬만큼 다 된다. 월 100만 원은 된다. 그 꾸소코는 꼭 지키시고. 꾸소코는 지킨다면. 이게 한두 달 잘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생 1기분 중에 정말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거든요. 어떻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구매 진행했다고요? 처음부터. 그냥 만들자마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키워놓은 상태에서 한 2-3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구매를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배우시고 바로 이제 실습을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총 4번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분이요. 그럼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섣부르게 했다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매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 또한 월에 한 순수익 100만 원 정도는 나오셨거든요. 근데 전 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계속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월 100만 원 순위 부업으로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본인의 그 목표치가 너무 크신 거예요. 아.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서서히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은 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팍 하다 보면은 제풀에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공동구매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너무 단박에 네. 아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공동구매 나랑 맞아 안 맞아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 라고 싶으시면 그 다음 달에는 2번. 그리고 뭐 그 다음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3번.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공동구매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고 나서부터 이제 공동구매를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9번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뭐 4일로 쳐도 그러면 4, 5번을 막 겹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3일 하기도 하고 네. 4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매일매일 식으로 정말. 매일매일 했어요. 지치더라고요. 힘들어요. 사람인지라서 네.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태기라고 하는 그 인스타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월 100만 원 정도의 부업 수입은 꾸준하게 네. 소통하면서 컨텐츠를 올리면 가능한데 네, 그거를 내가 뭐 한두 달 해서 한 2,000명 모았어 하고 바로 막 월 4번씩 하면서 하면 내 풀에 지쳐서 쓰러진다. 네, 맞아요. 이게 처음엔 아무래도 인스타 친구가 적기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한 6개월 이렇게 좀 길게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부해보고 뭐 30만 원 벌었어 순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벌었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달에는 한 2번 해볼 거였더니 60만 원 벌었어. 좋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분들도 좀 더 쌓이고 그쵸. 내가 해보니까 내가 육아를 하면서 공동구매 2번 이상 하는 거는 힘들구나. 그럼 나는 60만 원 벌면서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60만 원만 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꾸준히 하면 더 이제 눈덩이 하다 보니 올리겠죠. 60만 원 한 2번이 내 지금의 한계구나라고 네.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쌓이고 신뢰도 네. 쌓이다 보면 한 번 할 때 50만 원씩 남네. 그렇죠. 그럼 2번 해서 100만 원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거나 이제 내가 많이 해보니까 이제 일이 좀 편해졌어. 1년 했더니 이제 눈 감고도 막 하겠어. 그 정도는 아니고 눈 감고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한 번 정도 늘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2,000 정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2,000 정도도 팔로워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막 다들 10,000 팔로워 막 이런 사람들도 보시니까 난 왜 이렇게 팔로워가 적어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500 팔로워 분들도 하세요. 500명 정도면 돼도 정말 찐소통 하시면 정말 긴밀하게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다 500명 다 소통을 하시고 나랑 정말 찐팬이야 라고 하면 매출 진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팔리는 게 진짜 잘하는 건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팔로워 대비해서 1% 정도가 팔리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 판매율 1%는요. 스마트 스토어 이제 오픈마켓 그런 것들을 보시면 판매율이 0.0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1%예요. 3배가 또 더 넘게 좋네요. 특정 다수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나와 관심사가 동일하신 분들이 이제 어쨌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판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목표치 아까 이제 예를 들어드렸던 그 수강생분 같은 경우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했잖아요. 네. 대부분 내가 1,000명 됐으니까 한 50개는 팔리겠지. 100개는 팔리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신문기사 보면은 10만 팔로워 분들이 막 뭐 1,000만 원, 뭐 1억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목표치가 너무 커버리면 그만큼 그 갭이 커버리면 이제 그 상처를 많이 입으실 수밖에 없고. 나는 잘 못하나. 맞아요. 원래 그런 건데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만약에 내가 1000명인데 10명도 안 팔렸어.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명이 팔렸어?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채워서 그 다음에 진행하실 때에는 그거의 10%, 6명, 7명, 10명 이런 식으로 늘려가셔야 돼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으로? 네, 장기전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해가지고 끝낼 거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0만 팔로워도 나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 팔로워가 제가 더 높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1000팔로워고 2000팔로워 이때 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좀 그랬죠? 이제 그랬는데, 좀 판다님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더 지금 잘해가지고 막 5만 팔로워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물론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멘탈적인 부분을 정말 잘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나 이 정도? 헉, 저번 달에 한 명이 더 늘었어.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왜냐하면 우리한테 되게 인색하거든요.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채찍만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연고를 또 발라줘야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자기에 대한 칭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게 조금 이제 힘들다.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를 찾아주시면 네. 되죠. 비법도 좀 알려주시고 네. 힐링도 좀 해주시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옆에서 들어봤을 때는 정말 직장인만큼 막 3,400만 원 순이익 거두려면 요거는 역시 직장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당연하죠. 저는 그렇죠? 직장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직장 대신 하는 거니까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잘 모르는 분야니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월 한 100만 원 정도 좀 부업으로 벌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면 오히려 조금 내려놓고 좀 장기전으로 가면서 조금씩 매출 순이익이 늘어나는 재미,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그 인스타그램도 키우고 팔로워도 뭐 2,000명, 3,000명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몇백 명도 쉬운 게 아닌데 찐소통도 하고 찐소통도 그냥 댓글만 달아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DM도 보내고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노력이 적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에.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판매량이 좀 적다. 한 달 뒤에 하나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줄었다. 그럼 진짜 팔리는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럼 찐 노하우가 좀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단은 정말로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꾸소콘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하지라고 그런 물음을 가지셨을 때 꾸소콘에서 나와요. 소통이 부족했구나. 뭐 이런 것들, 그 콘텐츠가 나랑 안 맞는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꾸소콘을 꼭 좀 기본으로 깔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콘텐츠랑 맞는 상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로 들어드렸을 때 건강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팔아야 돼요. 근데 뭐 뷰티도 물론 팔 수 있어요. 하지만 뷰티를 팔았을 때보다 건강기능식품 팔았을 때 더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잘 매칭이 되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건강기능식품은 아까 이제 매출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식품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 애들이 있다 보니까 배도라지 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팔다가, 왜냐하면 저희 팔로워분들이 다 초등학교 엄마들, 뭐 이제 제 또래 이제 엄마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했는데, 엄마들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식품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운동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거 팔아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의 건강기능식품 팔았을 때 그 매출보다 한 10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콘텐츠와 그 상품의 일맥상통함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셀링 포인트를 잘 녹였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 이거 먹어서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네. 계속 콘텐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친들한테 내가 다 똑같은 상품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이크를 만약에 판다고 하면 네. 다 똑같은 마이크인데 내가 판매하는 마이크는 뭐가 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해피판다님이 파는 마이크를 꼭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셔야 되거든요. 봐봐요. 내가 맨날 똑같이 먹는 이 커피를 네. 어디서 드세요? 저는 주로 M 커피 가서 먹습니다. 그렇죠. M에서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M 커피를 사시는데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 상품을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왜 사야 돼? 너네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찐팬이니까 친하다고 사주는 게 아니군요. 어휴, 다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육아맘들은 당연히 어디 슈퍼가 더 싸대. 그쵸. 어떤 게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좋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따지시잖아요. 스팸의 이 돼지고기 함량 그렇죠. 몇 퍼센트냐까지 따져가면서 저도 사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쵸, 저는 돼지 함량이 예. 90% 이상 그쵸, 거만 사요. 섞인 건 좀 그렇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셀링 포인트를 잘 녹이셔서 너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야 해가 돼야 됩니다. 명확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해피판다님을 믿고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나한테 좋은 이유, 그렇죠. 가격이 싸다거나, 그쵸. 뭐 어떤 품질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한시적인 상품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돼지고기 함량이 네. 얼만큼 월등히 있다. 그쵸, 그쵸. 뭐 국내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도 네. 그 셀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져요. 한 번 먹고 한 번 사용하고 만약에 좀 안 좋아, 맛이 없어, 일단은 별로고 막 그래, 그러면 이 셀러 안 봐요. 저 사람 저거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파네.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그 이제 말씀드렸던 그 셀링 포인트를 내가 이 상품을 그 분들이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녹여가지고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됩니다. 전문가여야 된다, 내가. 네, 그쵸.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판매를 다 할 때는 다 온라인 조사를 다 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조사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만약에 콜라겐 젤리 스틱이라고 하면은 그 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이게 함량이 더 많아서 어떤 거에 더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어떤 함량이 더 높으면 안 좋은데 얘는 딱 적정량만 넣었어. 뭐 이런 식의 그 전문가라는 게 보이면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네, 상품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네. 내 아이가 먹는다고 당연히 내 아이들이 다 먹여봐요. 그쵸. 우리 아이도 좋아합니다. 그쵸. 우리 아이가 먹을 만큼 안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치님들의 아이한테도 먹여도 안심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지 않으면은 제 아이한테 먹이겠습니까? 그렇죠. 신뢰감이 또 이제 증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굳이 뭐 그러지 않아도 항상 아이들이 잘 먹고 있으니까 이건 뭔데 얘가 이렇게 잘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한 판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우리 보통 오픈마켓 가면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사진이라든가 그런 장점을 뽑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 올리면은 안 된다고 책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또 그래서 아니 그거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맞아요. 자신 있으니까 내보낸 거잖아요. 맞아요. 뭐 무슨 돼지고기 함량 높다, 뭐 국내산이다. 근데 왜 그 사진만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 이미지를 쓰지 말라는 그 부분일까요? 네네. 혹시 이미지 혹은 뭐 거기 내용만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된다. 일단은 그 상세 페이지가 나만 보는 거예요? 다들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다른 셀러들도 그 상세 페이지를 따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이미지로 인스타그램에 노출을 시키면 네. 노출이 떨어져요. 아, 이미 등록돼 있는 사진을 어디서 쓰면? 다른 셀러가 만약에 썼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올렸을 경우에 노출이 일단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 콘텐츠의 분위기랑 맞아야 돼요. 일단은. 근데 맞지 않아. 갑자기 또 사진 똥손이 금손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질감이 느껴져요. 나는 그렇게 막 엄청 기교를 부리는 사진을 안 썼는데 뭐야. 갑자기 막 전문가가 쓰고 반짝반짝한 게 나왔어. 맞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막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어디서 갖다 쓴 거 아니야? 이게 인친들이 다 보여요. 이분이 자기가 찍은 거 아니네. 아니니까 거짓처럼 보이는 거죠. 이 상품 자체도.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못 찍더라도 내가 찍어야 됩니다. 아, 내가 찍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상세 페이지 내에 그래프 같은 거. 네. 그러면 내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좀 노출을 만약에 정말로 써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 당연히 장점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리뷰랑 Q&A를 보시면 여기 상세 페이지에 없는 것들도 나와요. 그리고 리뷰를 보면은 상세 페이지가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증빙을 해주는 진짜 실질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 또한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상세 페이지 내에 말고도요 다른 장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도 나오고 그리고 Q&A를 보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품을 내가 어떤 홍보를 해서 차별점을 알려줄 때는 상세 페이지의 내용만 참고를 하고 사진도 내가 다 찍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인터넷 서칭 통해서 그다음에 그 제품의 오픈마켓의 Q&A라든가 후기라든가 리뷰라든가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공부를 하고 보고 나서 내가 뽑아야 된다. 되게 거창하게 얘기가 돼버렸는데 되게 이거 되게 힘든 거 아닌가요? 힘든 거?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네. 처음에는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이걸 하다 보면요. 그냥 원래 하던 일이에요. 주부분들은요. 전 진짜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해오던 일이에요. 항상 어디서 뭘 비교를 하고 이거는 어느 스펙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건 이런 스펙인데 왜 이게 더 비싸? 막 이런 식으로 다 항상 해오셨던 그런 네.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콘텐츠를 해야 된다. 갑자기 내가 무슨 전자제품 리뷰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다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먹었던 어떤 기능성 식품 같은 거는 평소에 내가 해본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콘텐츠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또 시간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비싼 전자제품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내가 공대에 나와서 그거를 전직이 그거야. 잘 알아. 콘덴서가 어쩌고 이런 게 돼. 그러면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기보다도 이제 하는 거를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력이 너무 내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걸 하면 물론 이겨내시는 분들은 또 잘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간에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꼭 순이익이 초반에는 좀 적더라도 내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걸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거래. 잘하는 거. 내가 관심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거. 많이 아는 거. 근데 이 많이 아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요. 되게 사람들이 되게 높아요. 내가 직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내 남편만 보시더라도 내 남편보다 음식 잘하잖아. 그쵸.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그냥 조금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남편보다
난 이런 걸 더 잘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음식을 잘 못해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을 만들고 이러는 게 좀 막 즐겁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즐거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저 같은 사람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저한테 전문가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기준을 높게는 잡지 말아라. 맞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하면 된다. 하나라도 더 알면 된다. 네. 그 책에서 제가 보니까 네. 공동구매를 진행을 할 때 가격을 노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오픈마켓에서 10,000원인데 저희는 8,000원에 지금 3일만 팝니다.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왜 안 되는지랑 가격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물건을 파나요? 내가 저렴하다고. 네네. 이게 조금 이게 맞는 얘기인가? 되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공동구매를 하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가격을 노출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막 10원 단위로 내가 정말 싸게 갖고 왔어 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가격을. 10원 단위까지 다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1시간 있다가 이제 이사님, 그쪽 업체에 이사님인지 높으신 분이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팔게 되면 오픈마켓에서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가격으로 달라고 한다. 지금 10,000원짜리를 뭐 8,000 몇십 원 이렇게 팔면 이게 우리가 이벤트 특가로 드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이게 홍보용으로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가격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럼 마진을 남기는 평상시 가격을 그 가격으로 달라고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를 일단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노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노출을 하실 거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그 10,000원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똑같이 10,000원. 그쵸. 그래서, 이게, 정말로 폐쇄몰의 성격을 진짜 가지고 있는 그 공동구매가 폐쇄몰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던 그런 저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하냐라고 하신 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다면, 평상시처럼 오픈마켓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가 공동구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마켓보다는 당연히 저렴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하다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서 만약에 가격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서 이제 거기에 그럼 이렇게 얼마이구나 라는 거를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링크가 뭐 혹시 결제 페이지 그런 그렇죠. 건가? 맞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얼마 당신 카드를 이제 결제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이제 최종 결제 단계에서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근데 인스타그램에 저희는 10,000원인데 8,000원에 이건 안 된다.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좀 가격을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온라인 마켓의 최저가가 10,000원인데 내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계산되잖아요. 그 정도는 된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20,000원 중반대, 뭐 30,000원 초반대, 뭐 요런 식으로 직접적인 숫자가 딱딱딱 나오지 않게끔. 그 정도까지는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사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격적으로 노출을 안 해도 이 최종 결제 페이지에서 다 알아서 본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셀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이제 갖고 오실 때에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지만 가격적인 면들도 진짜 꼼꼼하게 보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꼼꼼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팔으라고 이제 제안이 온 거예요. 한 셀러분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공동구매 제안하는 그 가격으로 이미 상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판매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 이렇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봤는데 나는 공동구매인데 어떻게 이거랑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냐? 메리트가 없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업체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못 팔아. 당연하죠. 더 싸게 줘야 돼. 당연하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못하는 거고. 저는 사실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공동구매로 구매를 할 때는 어떤 오픈마켓 플랫폼보다 저렴해야 된다. 무조건. 네, 단돈 1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공동구매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거 무조건 저렴하다면, 저도 좀 그냥 알아봐서, 이분이 판매하는 거면 적어도 뭐 100원이라도 싸다면 여기서 앞으로 구매하면 이러니까 자꾸 이 신뢰 있는 분한테 자꾸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그냥 일일이 안 찾아봐도 일단 싸. 근데 이분이 파는 거는 맛이 괜찮았어. 그러면은 믿고 사는 거군요.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제가 조금 구조가 이해가 됩니다. 다행입니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사시는지. 요즘에 연합뉴스에서 1월 23일자로 한 700명 정도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SNS에서 10명당 7분이 네. SNS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1000명 단위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같은 조사 결과 자체가 저는 공동구매의 힘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공동구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매출이 항상 잘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쨌든 매출 하락이 오면 좀 슬럼프도 빠지고 기운도 빠질 텐데, 좀 극복하는 방법,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참 어려워요. 이거는 처음에는요, 멘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멘탈 관리 하세요. 그 멘탈 관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마 가파르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됐을 때, 왜 안 되는 거야? 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매출이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침체기에 들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점프업을 하기 위한 그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있어야 실패도 사실 그렇잖아요.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슬럼프를 겪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진짜 고뇌의 시간과 굉장히 이제 나를 반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객관적으로 좀 나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일단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러한 과정은 내가 이제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이제 일단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했을 때 내가 왜 떨어졌을까?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채우고 나서 또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세 번째는 목표를 어쨌든 설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많이 고뇌와 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육아맘들이 나만 생각하나요, 언제? 남편 생각하지, 우리 아이들 생각하지, 우리 밥은 뭘 먹지? 그쵸. 오늘 저녁은 뭐 하지 마. 그렇죠. 돌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찾기도 어려운 거고, 이 침체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연구도 하면서 멘탈 관리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또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내가 이제 더 매출이 올라가는, 그렇죠. 성장하는 방법이 된다. 맞습니다.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끝. 아깝잖아,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죠. 아니면 대표님 얘기를 제가 만나서 들어봤을 때, 이렇게 성공을 하시기 전에 대표님도 되게 육아맘으로서 힘든 시기도 있으셨고, 또 이런 비슷한 판매를 하시기 전에 이 굉장히 크게 막 사기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 나도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쪽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 또한
이제 경단이 딱 되고 나서는 이제 다음으로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에 가면 첫째 낳고 네. 이제 다시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 면접에서 항상 하던 얘기가 둘째 언제 가질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거 물어봐.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세요. 물어보셨고 되게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라는 식의 그런 질문들이 예민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회사에서도 나도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럴수록 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경단을 했기 때문에 연봉도 깎여요. 내가 채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자존심이 정말 바닥으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존감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건가?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부업이라고 하는 이제 뭐 마케팅 부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돈을 뭐 300 막 이렇게 내고 네.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300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돈으로 뭘 하겠는데 네. 그 돈을 그래가지고 사실 300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게 안 좋은 이제 다단계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육아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네. 저는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조금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 공동구매 교육을 이제 보시면 교육을 빙자해가지고 이제 300-400 먼저 넣고 그런 교육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비가 굉장히 고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100단위가 넘어가고. 예. 물론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또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쓰면서 그런 쪽으로 진짜 정말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그렇게 큰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도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오세요. 아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또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좀 진짜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 다 이제 육아맘 분들이신 거예요. 저와 같이. 그런 분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게 유통이에요. 네. 공동구매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기능도 잘 아셔야 되고, 이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질문을 하면 다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피드백도 바로 해드리고 업체와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라 뭐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보시더라도 만약에 모르겠어 라고 하면 질문? DM으로 뭐 한두 번씩 연락을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 한 권으로 저는 좀 혼자서 인스타 마켓을 꾸려가 나가실 수 있게끔 만든 책이라서 그렇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리뷰가 그렇게 또 이제 잘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홍보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영업 비밀을 올려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의 진심이 다 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그 되게 글이 많았어요. 어떤 그림 위주로 그냥 이렇게 요거 누르면 된다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시려는 게 저도 많이 느껴져서 참 재밌게 읽었고요. 그럼 대표님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특히 이 경단녀 분들 입장에서 이 뭔가 좀 부업거리 찾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데 프롤로그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인스타 마켓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꼭 진행해야 하고 해볼 만한 인스타 마켓. 당신도 저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나는 한마디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나는 인스타 마켓으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의 저자이신 권소영 해피판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